안녕하세요. 저는 한방내과 전문의 김종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성암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환자분들을 위한 꿀팁을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 걸리고 나면 여러 가지 정보를 듣게 되는데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도 있고 이상한 얘기도 많기 때문에 그거를 약간 거를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고도 다양한 식품으로 만들어진 약들,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건강보조식품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고 있는 약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유방암 환자들이 가장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씨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결장에서 이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몸에 흡수되면서 이제 유효한 성분들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아마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여성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에스트로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방암 환자들에게 아마씨 성분이 대신 가서 결합함으로 인해서 유방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효과를 같이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타모xifen 먹고 있는 환자분 같은 경우에 부작용으로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씨를 같이 먹게 되면 뼈가 약해지는 반응에 대해서 좀 대처를 할 수 있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폐경 후에 만들어진 유방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씨를 복용하면 항암 효과가 좀 더 증진된다라는 연구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려진 게 녹차인데요. 녹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중국 쪽에서 건강한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서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어요. 특히 폴리페놀 같은 경우에 많은 건강합니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유방암 환자한테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녹차 안에서 EGCG라는 성분이 있는데 얘만 여기 똑 빼서 따로 알약을 만들어서 한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유방암 환자에게 치료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서 항암 효과를 좀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려고 사용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고 인종이나 유전적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직 아시아 계열들은 좀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져서 녹차도 괜찮은 식품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이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마늘인데요. 마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음식을 섭취하기도 하지만 섭취할 때 좋은 성분을 먼저 먹어야겠죠.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물로 이렇게 해서 찐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기름으로 요리했을 때 그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거나 암 치료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게 되고 발암 물질을 이렇게 억제해주는 효소 활성화를 해준다든지 DNA가 잘못된 부분들을 부가적인 물을 이렇게 해소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마늘도 우리가 이미 항암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마늘을 먹을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은 있는데 흔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 흔히 아스피린으로 알려져 있는 약들을 먹을 때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인삼과 홍삼인데요. 인삼과 홍삼 물론 좋습니다. 특히 사포닌이라고 주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항암 효과와 연결돼 있는 건 진세노사이드라는 성분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는 이미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식품 약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중국에서 최근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약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연구를 했는데 인삼을 먹었을 때 삶의 질도 좋아지고 항암 효과도 좋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졌다라는 효과가 높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서 인삼도 당연히 좋은 음식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삼도 아까 마늘과 비슷하게 항응고제나 지혈제 등을 쓸 땐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인삼 안에는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성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관련된 유방암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이건 꼭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우리도 많이 알고 있는 약재들이고요.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강황 같은 걸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 집에서 그러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특히 이제 항암 중이신 분들이 참 곤욕스러워하는 것 중에 구토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상당히 미식미식거리는데 이게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졌고 가장 많은 연구가 된 게 이제 생강인데
특히 생강 같은 경우 그 매운맛이 우리의 미식거림을 많이 잡아주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생강차 달여서 드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도 보면 위가 냉하고 찬 사람들이 미식거릴 때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소화기가 안 좋았던 분들에게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지압법도 있는데요. 이제 한의학적으로 내관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손목에 보면 이 손목 주름에서 손가락 한 2개에서 3개 정도 맞췄을 때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를 한 3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지압해 주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전기 자극을 줬을 때 항암 후 오심구토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이 많이 밝혀져 있어서 전기 자극 아니더라도 집에서 가볍게 지압 같은 거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유방암 치료 후에 이제 상열감 또는 우울증, 그다음에 이제 타목시펜 등 호르몬 억제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관절통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현재 미국이나 이제 중국 같은 데서는 한약재뿐만 아니라 침 치료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미디어에서 여러 가지 소개를 해주고 있지만 실은 근거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무작정 쓰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의를 하고 정확한 걸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저희 꿀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